작년 1월에 우리 커디과 학생들 시험 채점장의 모습이죠. 실제 이제 뭐 A권 때를 뽑고 B권 때, C권 때 그림들을 쭉 보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술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항상 그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기서 어떤 그림이 우수작인지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작년 커디과 문제 같은 경우는 평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표현력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따 커디에 대한 얘기는 또 누차 많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평가하기 애매한 것 같다, 더 똑같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매운눈이시죠. 그리고 커디 자체가 이제 평면을 다루고 면분할이라든지 색조에 대한 되게 섬세한 연출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 또 특히나 작년 주제가 리듬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였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연출까지도 잘 표현된 그림들을 저 안에서 뽑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 커디과 채점이 끝난 후에 교수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쭉 한번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기고사 A등급의 그림들은 출제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제한 조건을 충실히 따른 그림들이다. 제한 조건은 이제 무조건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해석하시오라는 제한 조건을 이걸 동그랗게 말아서 입체로 표현한 그림들은 거의 없었다. 다 평면으로 접어서 표현을 한 그림들이 많았죠. 제한 조건은 충실히 잘 따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워서 잘 그리는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예, 당연합니다. 문제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집중력과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을 문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표현 활용도 필요할 것 같다. 다양한 재료, 표현 방식. 작년 문제가 평면적으로 해석하시오라는 문제였지 재료에 대한 제한 조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면적으로 해석한 그림들, 평면적으로 종이를 접었다. 그러면은 납작한 종이들이 바닥에 다 눕혀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 안에서의 색조와 크기에 대한 변화, 중첩을 통해서 공간과 톤에 대한 구성을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라는 거는, 사고 능력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작년에 저런 주제를 받았으면 저는 이거를 포스터 물감이라는 재료로 평면적으로 단면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가장 주제에 맞는, 그리고 제한 조건에 맞는 적합한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대에서 포스터 물감만을 줘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수채화라든지 이런 재료들로 그라데이션하고 표현하는 문제들 계속해서 연습했던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포스터 물감만을 줬을 때 굉장히 당황했죠. 그때 거의 제 기억으로 한 6년 전인데 굉장히 아이들 막 울면서 나온 학생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저 포스터 물감 처음 써봤는데요, 막 이러면서. 수채화 포스터 물감 자체는 베이스가 좀 다르죠. 투명과 불투명. 어둠을 만들고 밝음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물의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평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채화보다는 포스터 물감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는 아까 초반에 작년 5월에 우리 예술대학교 학장님이 얘기하셨던 워딩이 작년 정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처럼 올해 초에 커디과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 이거는 곧 작년에 그렇게 제한 조건을, 표현에 대한 제한 조건까지를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올해 제한 조건이든 뭐든 이런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주제 안에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 아까 우리 재현작 봤던 것처럼 리듬을 표현하시오. 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합격 그림, 주제에 맞는 표현 방식. 굉장히 잘한 그림이고 합격한 그림입니다. 점을 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한 그림도 있고, 노란색 띠지와 파란색 띠지의 비율을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한 그림도 있습니다. 리듬감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과
연출을 한 그림인데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그린선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 그림들 저도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석한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원의 한 10% 정도, 한 4~5명 정도의 학생들은 이런 표현 기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그런 조건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숨어있는 조건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대 커뮤니케이션과 우리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영상은 뜨고 있는 전공이고 커디는 계속 너무나 가고 싶은 1순위 최애 과입니다. 커디과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전공, 지금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1학년 때는 거의 그리기, 뭐 글자로 표현하기, 생각하기, 이해하기, 만들기, 구조화하기, 이런 실기고사, 지금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디과 지금 뭐 올해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대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글만 쓰는 훈련들을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물론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 학부 커리큘럼은 있겠지만 매해 들어오는 아이들, 학생들이 어느 부분은 굉장히 능력이 좋다, 어느 부분은 능력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리는 능력이 좀 좋다, 아니면 이때 들어온 아이들은 조형감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야, 아니면 이때 들어온 아이들은 굉장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수업을 끌어가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올해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작년에 커디과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전반적인 그런 사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사고훈련, 글쓰기,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커디과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3D 그래픽, 뭐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도 많이 학부 커리큘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튜브도 사실은 내용도 중요한데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썸네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도 타이포그래피의 일부기도 하니까요. 그런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그간 건대 커디과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문제입니다. 패턴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사실 건대에서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커디 일관성이라고 쭉 그림을 보면은 진짜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평면적인 사물이 출제가 됐습니다. 건대가 처음 기초 디자인을 만들었었던 그 해부터 가위, 색종이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부터 뭐 W가 타이프가 새겨져 있는 글자와 뭐 패턴을 줬고요. 뭐 음박 스티커를 준 적도 있었고 우편 엽서를 준 적도 있었고요. 쭉 있었습니다. 밑에 칸의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저 당시에 저 스트라이프 패턴을 줬을 때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건대에서 평면적인 사물이 나왔을 때 했던 방식으로 저 패턴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종이를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 때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야만 했어요. 점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자, 저 때 저런 스트라이프를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이들이 느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깔때기와 똑같은 스트라이프에 티슈를 줬습니다. 자, 스트라이프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전년도에 접었던 그림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어찌 보면은 뭐 기억이 있었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언급이 있었는지 티슈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두 평면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질량은 다릅니다. 쓰임새 자체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커디는 일관성 있게 평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평면 종이에 스트라이프든 뭐 동그라미든 모양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이 두께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법이 미세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 미세함, 섬세함을 교수님들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렸던 저 깔때기와 스트라이프 저 티슈가 나왔었을 때 그 전년도처럼 티슈로 해석한 그림들은 다 떨어졌어요. 티슈의 부드러운 곡면을 활용한 그림들이 되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깔때기 자체도 곡면이 표현이 되어 있는 사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들을 우리 학생들이 커디과에서는 커디과 준비를 할 때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도는 이제 뭐 평면의 화살표를 입체화시키는 문제가 나왔었지만 평면을 입체화시킨다. 입체를 평면화하는 문제도 되게 핫하지만 평면을 입체화하는 문제. 근데 커디과의 특성상 평면을 입체화시켰을 때 화살표의 두께감을 굉장히 크게 두는 그림들은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죠. 네, 화살표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두께감을 통해서 양감을 잡고 공간성에 대한 부분, 주제부를 강조하는 유형은 커디과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리듬감이었죠. 근데 다음 페이지가 사실은 교수님 인터뷰인데 그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각 커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작년에 이제 실기대회가 끝난 다음에 실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대상을 받았던 그 주제죠.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대상과 은상. 저런 유형의 문제들을 꼭 다뤄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는 하시거든요.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색감을 표현을 하는, 근데 그 색감을 표현을 함으로써 그게 평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입체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꼭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은상 그림이 있고 대상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을 대상으로 뽑은 거는 사실 그런 겁니다. 은상 그림은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표현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주어진 평면에 대한 그 형태를 사실 그냥 칠을 해서 기존의 기초 디자인에서 면제로 활용을 했었던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그림인데, 건대가 기초 디자인이 이제 유형을 바꾸면서 생각에 대한 깊이를 굉장히 많이 보겠다라고 인터뷰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위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튀고 있는,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형상을 주어진 제한 조건의 평면적인 패턴의 형태로 이 학생은 해석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저 폴리곤의 형태 자체를 그냥 나는 기초 디자인을 했을 때 면을 항상 넣고 동그라미와 선을 넣었어라는 조형 요소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저 친구는 떨어지는 현상적인 표현, 그 형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현상에 대한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건대에서 바뀌는 기초 디자인의 생각의 어떤 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수상한 학생들한테 어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에 대한 깊이가 단순히 이거는 커디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영상 디자인이든 뭐 리빙 디자인이든 산업 디자인이든 주어진 소재와 주어진 주제어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직관적으로만 해석해서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던 게 그동안의 건대의 문제풀이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교수님들이 이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시는지, 이 제한 조건을 어떻게 조금 더 극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건대를 준비, 특히 커디나 영디를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이 하나 있네요. 평면 디자인의 색 표현을 할 때 무채색 위주의 표현도 괜찮을까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제안했던 그 세 장의 이미지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무채색 중에서도 따뜻함도 있고 차가움도 있고 밝음도 있고 뭐 어두움도 있고, 단 그게 굉장한 균형감도 보여줘야 되지만 비율상에서 굉장히 조형적인 비율, 7대3이겠죠. 7대3의 조형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평면이기는 하지만 위아래가, 그리고 양 옆에 대한 깊이감과 넓이감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채색 위주의 표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우리 커디랑 영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기 한 1시간 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신입 상담을. 근데 고2인 학생이고 미술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미술은 했었어요. 근데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니 물어보니까 건대 커디와 영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미술 시작하는 학생들이 고1, 고2 학생들이 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이 수능이 한 3등급, 4등급 정도 나왔을 때 선호하는 학교는 건대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커디와 영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친구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건대에서 합격한 그림들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앞으로의 커디와 영디를 준비하려면은 그림 이외에 그림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조형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과감성 있는 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시라든지 다양한 이미지, 비주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연출력이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초 디자인에 대한 연출력보다 조금 더 극한의 기초 연출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앞으로 이런 생방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런 좋은 제안들 혹은 좋은 그림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그림들을 통해서 다시 연출이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더 뛰어넘는 연출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 학생들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저희 그린섬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거기에서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에 대한 답변도 유튜브 통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